디지털 세상의 모든 것을 깊이 있게 알아보는 인포맥스D. 오늘도 명확한 정보와 새로운 지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올해 중국 기업들의 배터리 생산량이 자국의 수요의 2배를 넘길 거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막대한 정부 보조금을 등에 업은 중국 배터리 업체가 물량을 많이 내면서 낮은 가격으로 해외에 쏟아내기 시작하면 배터리 생태계가 교란될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관련 이야기 짚어보겠습니다. 김필수 대림대 미래자동차학부 교수님 모셨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일단 상식적으로는 네. 필요한 만큼 생산을 하는 게 상식이잖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중국 전기차가 만들어지는 것보다 중국 전기차 배터리를 많이 생산하려고 한다. 네. 이게 조금 상식에 맞지는 않는 것 같은데 왜 이러는 건지 궁금해요. 이게 민주주의 체제가 아니라 사회주의 국가지 네.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어떻게 보면은 시스템 자체가 어떻게 보면 혼합돼 있다 이렇게 보시면 더 정확할 것 같고요. 중국이 이제 글로벌 시장에 비해서 10년 정도 전기차를 먼저 시작을 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관련된 배터리 우리가 말하는 이제 이 LFP, 이 리튬 인산철 배터리 쪽도 워낙 빨리 시작을 했습니다. 네. 근데 중국이 글로벌 시장을 공략을 하기 위해서 가장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보조금 제도예요. 그러니까 보조금을 엄청나게 많이 지원해 줍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금융 지원 같은 데는 거의 무한대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특히 이제 이 전기차 활성화, 미래의 주도권을 쥐기 위해서 전기차 보조금도 자국산에만 무작정 지원을 해줬었고요. 또 배터리를 별도로 지원했어요. 그러니까 이중 지원이었었죠.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배터리가 과잉 생산하게 된 배경이 중국은 일단 생산을 하게 되면 보조금을 굉장히 많이 줍니다. 네. 뉴스에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이 중국산 전기차가 산속에서 비닐도 안 뜯은 새로운 전기차가 몇백 대씩 보이는 거예요. 네. 근데 이게 왜 나왔나 봤더니 중국산 전기차가 생산을 해서 등록을 하게 되면은 이 업체에다가 많은 보조금을 줬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업체가 보조금을 받기 위해서 이 가짜로 등록을 한 겁니다. 그래서 보조금을 받고 그 새로운 차는 이 판매를 안 했잖아요. 네. 등록만 해놓고. 네. 그 차를 산속에다가 수백 대씩 집어넣은 거죠. 그런데 투자를 해서 만드는 거잖아요. 네네. 그럼 투자금이 드는데 그게 보조금보다 덜 드나요? 그렇죠. 중국은 대량 생산 체제이기 때문에요. 네. 또 뭐 품질에 대한 것보다도 일단 생산하는 게 가장 우선권이었습니다. 네. 지금은 물론 품질도 전기차가 좋아졌죠. 그러다 보니까 보조금을 받기 위해서 생산한. 그러니까 배터리 쪽도 보조금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고 실제로 이게 이 배터리가 과잉 생산하게 된 배경은 첫째가 보조금. 네. 두 번째는 이 최근에 들어와서 글로벌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지만은 글로벌 시장에서 전기차 판매가 주춤해졌어요. 주춤해지다 보니까 배터리도 그만큼 덜 나가다 보니까 밀렸다는 얘기고요. 네. 그다음에 미국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우리가 인플레이션 감축법 IRA라 그러죠. 네. 그래서 이 IRA 인플레이션 감축법이 중국을 배제하기 위한 미중 간의 경제 갈등이거든요. 그래서 이 중국산 배터리부터 중국산 전기차를 배제하는 게 주목적이기 때문에 네. 그러다 보니까 만들어내는 상태에서 미국 쪽을 공략을 못하다 보니까 또 밀렸다는 얘기죠. 이런 것들이 과잉 생산되면서 그 양이 중국에서 판매되는 필요한 배터리 용량의 뭐 2배에서 2.5배 사이까지 과잉 생산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국내외 정세 그런 네. 분위기가 다 이제 겹치면서 남아돌기도 하고 또 일부러 더 많이 만들기도 하고 이런 게 이제 겹치게 되면서 남아돌 만큼 그렇게 네. 만들고 있는 거군요. 맞습니다. 양 자체도 굉장히 큽니다. 우리가 일명 세부적으로 1,500기가와트 아워라고 얘기를 네. 하는데 중국에서 필요한 정도가 한 630기가와트 아워 정도예요. 그러니까 1,500에 가깝다는 얘기는 네. 거의 2.5배 정도죠. 그러니까 엄청난 양의 배터리를 만들어냈는데 이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네. 중국뿐만이 아니라 해외 시장 공략을 위해서 밀어내기를 할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은 세계 글로벌 시장의 배터리 시스템부터 또 이걸 재료로 해서 만드는 전기차 시스템 자체가 네. 교란이 일어날 것이기 때문에 네. 특히 전기차의 40%가 약 배터리 가격이거든요. 그래서 배터리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전기차의 가격까지 결정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이기 네. 때문에 아마 이 부분에 대한 후유증이 앞으로 더 커질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게 지금 시점에서는 조절이 안 되는 건가요? 중국 입장에서? 중국에서도 일단 생산을 그렇게 많이 해놓은 다음에 그다음에 조정을 하는 거죠. 뭐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중국이 뭐 다른 국가 대비해서 10년 전기차 먼저 시작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중국의 전기차 제작사가 처음에 500개였습니다.
500개는 예, 국내에서 자동차 제작사가 5개지 않습니까? 네, 500개는 좀 네, 심했다. 500개입니다. 500개.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 같이 이 규제 일변들이 포지티브 정책이라 그랬죠. 네. 처음부터 허가 내기 위해서 굉장히 어렵죠. 근데 중국은요. 네거티브 정책이 그냥 뿌려놓는 거예요, 씨를. 그럼 우후죽순으로 많이 올라오죠. 네. 그다음에 경쟁시키면서 속가내는 게 중국의 정책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허가를 많이 내주고 살아남을 놈만 살아남아라 맞습니다. 이런 거군요. 그러니까 500개가 네. 지금 200개로 줄었고요. 100개 쪽으로 줄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최종적으로 10개가 안 될 것으로 보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근데 이제 이렇게 무장한 전기차 업체나 배터리 업체가 글로벌 시장에 공략을 하면은요. 제일 무서운 애들이만 남은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아는 그 중국차는 BYD가 가장 유명하고요. BYD가 가장 유명해요. 네. BYD가 왜 유명하냐면 전기차도 잘 만들지만은요. 네. BYD는 태생 자체가 배터리 제작사였습니다.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배터리도 만들면서 자동차까지 잘 만들다 보니까 네. 내가 모든 걸 다 갖고 있는 거예요. 힘이 있네요. 예, 예를 들어서 국내에서 현대기아차가 배터리사가 없잖아요. 예, LG 엔솔부터 배터리 3사에서 배터리를 공급받고 있는 게 대한민국인데 네. 현대기아차. 그래서 현대기아차 같은 글로벌 제작사들이 배터리 내재화라 그러죠. 그래서 하청 자회사나 아니면 계열사를 배터리 제작사를 갖고 싶어 하죠. 네. 왜냐면은 100원 중에 40원을 배터리사한테 돈 주면서 배터리 주세요 하는 상태고 그러다 보면 수평 동등 구조로 바뀌다 보니까 경쟁력이 떨어진다고 생각을 네. 하거든요. 그래서 중장기적으로는 글로벌 제작사 모두 배터리 사를 다 갖는다 이렇게 보셔야 되고 지금 전기차 1위가 테슬라인. 그렇죠. 전기차 1위는 테슬라도 테슬라죠. 그런가요? 테슬라도 지금 배터리 내재화를 가장 많이 서둘러서 파나소닉과 합작 생산하다가 최근에 들어와서는 기술의 노하우가 좋아지면서 네. 아마 내후년 정도 세계에서 처음으로 자동차 제작사인 테슬라가 배터리를 자체 생산할 것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그게 배터리 내재화라고 내재화가 불러줍니다. 되는 거고 전기차 회사에서 지금 그것들을 좀 노리고 있는 상황인 그렇죠. 거군요. 기존의 배터리사들도 가만히 있겠습니까? 더 네. 좋은 배터리를 만들고 가격이 좋은 이런 배터리를 만들면서 또 중장기적으로는 전기차를 직접 만들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그러기 전에 지금 일단 중국이 이렇게 뭐 소위 말하는 덤핑이라고 말할 정도로 많은 양을 내놨으니 일단은 가격이 싸질 거고요. 네. 이렇게 됐을 때 우리 기업에 미치는 영향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은 되거든요. 굉장히 큽니다. 네. 국내 배터리 3사하게 되면은 이 주로 우리가 말하는 NCM 3원계 배터리를 만들었습니다. 리튬 이온이라고 그랬죠. 네. 리튬 이온 배터리인데 이거는 서방 쪽, 특히 이제 미국과 유럽을 공략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성능이 굉장히 좋죠. 이 무게나 부피가 적으면서 모빌리티, 자동차용이라든지 앞으로 나오는 UAM 같은 경우에 도심의 항공 모빌리티에 적용이 좋은 것이 네. NCM 배터리라고 보시면 좋은데 중국은 주로 우리가 말하는 리튬 인산철 배터리, LFP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쪽에 주로 이제 중점을 맞춰서 생산을 했었어요. 네. 기술적으로 보면은 우리가 만드는 NCM이 훨씬 더 높고요. 네. LFP가 떨어집니다. 떨어지다 보니까 먼저 만든 거예요. 근데 이 격차가 장단점이 교차를 하는데 가장 큰 차이점은 에너지 밀도가 LFP는 떨어져요. 그러니까 무게나 부피가 무거우면서 주행거리가 짧은 거죠. 근데 기술 개발을 하면서 이 격차를 많이 좁혀왔어요. 이게 한 30% 이상 나다가 네. 지금은 20% 이내로 좁아졌는데 거기다가 아까 과잉 생산하면서 2배 이상 생산했다 그러죠. 네. 그러면 과잉 생산한 다음에 이거 어떻게 합니까? 밀어내기 하죠. 밀어내기 할 때 가장 무서운 게 가격을 덤핑하는 겁니다. 기존 가격보다 30에서 50% 싸게 공급하면은 시장은 교란이 되겠죠. 이제 이런 모델들이 이제 또 성능이 좋은 모델. 그렇다고 가격만 떨어지거나 그러면 모르는데 품질도 괜찮으면서 거네요. 가격은 싸다는 거기 때문에 더더욱 이제 걱정이 돼서 이게 이제 글로벌 시장에 나오면 우리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을 가능성이 이거 높습니다.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우리가 사실은 메이드 인 차이나라고 하면 네. 메이드 인 재팬보다는 떨어질 것이고 당연히 메이드 인 코리아보다는 차이나가 떨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상황이 그렇지만은 않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전기차만을 얘기를 하면은 메이드 인 코리아는 세계의 최상위급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성능 자체가요? 예. 그럼 메이드 인 차이나와 메이드 인 저펜을 비교를 했을 때 전기차요. 메이드 인 차이나가 훨씬 높습니다. 저펜이 떨어져요. 네. 아시겠지만 도요타, 혼다, 닛산 이런 데가 하이브리드에 올인했고 전기차는 이제 시작을 하다 보니까 완성도가 떨어져요. 배터리는요? 배터리 쪽은 이 일본 파나소닉 하나만 있고요. 네. 중국은 뭐 CATL이라든지 BYD라든지 한 5개 정도가 무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중국을 포함한 글로벌 시장에서는 CATL과 BYD를 2개 합쳐서 점유율이 50%가 넘습니다. 그만큼 품질도
이렇다는 거에 많은 세계의 전기차를 원하는 사람들이 좀 동의를 하고 있다라고 보면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LFP는 뭐 성능 개선을 많이 했지만은 NCM 배터리, 3원계 배터리에 비해서 아직은 에너지 밀도라든지 성능이 좀 떨어져요. 네. 따라서 중저가 모델은 중국산 리튬 LFP 배터리를 탑재를 하고 있고 스탠다드 이상의 성능이 좋은 것은 우리나라 같은 NCM 배터리를 탑재해서 네. 지금 이원화가 진행되고 있는데 한 가지 생각을 해보세요. 국내에서 이제 레이 경차죠. 기아 레이에 이 전기차가 나왔는데 네. 중국산 LFP CATL 배터리가 끼워져 있어요. 그다음에 앞으로 코나 전기차도 중국산 LFP가 들어갈 가능성이 높고요. 그렇죠. 그런 차들에까지 NCM 배터리를 넣게 되면 가격이 올라가서 경쟁력이 맞습니다. 떨어질 수 있으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중저가 모델 넣는 거예요. 이번에 나오는 KG 모빌리티의 EVX도 BYD의 인산철 배터리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국내 국산차에도 중국산 배터리가 탑재되는 기회가 많아지고 있다는 것은 그 가격에 대한 부분들은 무시하지 못합니다. 소비자가 전기차 살 때 가장 중요한 요소지 않습니까? 네, 이렇다 보니까 사실은 LFP 배터리가 작년까지만 해도 네. 이게 저가다, 품질이 떨어진다. 그래서 NCM 배터리를 이기지 못할 거라고는 하긴 했지만 그건 맞는 말이긴 하지만 LFP 배터리의 단점이 보완되면서 많이 치고 올라오고 가격도 좋아지면서 우리나라 기업들도 LFP 배터리를 생산하겠다는 계획을 좀 내놓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국내 배터리 3사 중에서 SK 에너지 솔루션, 그다음에 SK 온, LG하고 SK 두 군데가 이미 개발을 했어요. 네. 근데 개발했는데 자동차용이 아니라 ESS용, 우리가 이제 태양광이나 에너지 저장 장치용으로 LFP 배터리를 개발했고 네. 그동안에 개발 안 한다는 삼성 SDI도 개발을 시작을 했습니다. LFP 안 한다고 했었어요. 안 한다고 했었어요. 근데 이제 개발을 하기 시작했어요. 왜 도저히 안 되는 거예요. 시장도 점유율도 커지면서. 근데 중요한 것은 자동차용이 아니라는 건데 문제는 중국산 배터리가 이 무장한 중국산이 중국뿐만 아니라 글로벌 시장, 특히 이제 미국은 IRA 이런 것 때문에 직접 네. 공략을 못 하다 보니까 유럽을 기점으로 해서 굉장히 공략 속도를 높여가고 있어요. 문제는 CATL BYD가 인산철 배터리 LFP만 만드는 게 아니라 NCM도 만듭니다. 아, NCM도 만들어요? NCM, 이 양날개를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 건데.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우리는 한쪽만 있잖아요. 네. 그리고 이쪽 LFP가 나오려면은 2025년에나 자동차용이 나오고 또 전기차에 탑재하는 건 2026년이 될 것으로 보고 있으니까 지금부터 2년이나 3년 이후까지 기다려야 되기 때문에 그 사이에 중국산 양날개를 갖고 있는 LFP 같은 것들이 공략을 본격화할 것이기 때문에 중저가 모델, 특히 최근에 들어서 전기차 판매 안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러면은 가장 큰 이유 중에 한 가지가 전기차 가격이 비싸서 그런데 이걸 낮출 수 있는 게 뭡니까? 배터리거든요. 40%가 배터리 가격이니까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LFP가 많이 탑재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네. 그러면 우리는 3년 동안 쳐다만 보는 상태죠. 그러니까 시장은 줄어들고 네. 또 우리가 나오려면 시간이 걸리고 물론 이제 NCM 배터리보다 기술 난이도는 떨어지지만 역시 만드는데 시간이 걸리고 또 아까 간격이 좁아졌다 그랬잖아요. 네. LFP를 셀2팩이라는 특수한 기법이라든지 이래서 블레이드 배터리라든지 이런 걸 만들면서 간격이 좁아졌고 또 부정적인 요소인 전기차 화재 같은 경우는 NCM보다 LFP가 불이 안 납니다. 아, 그러면 안정성 면에서도 조금 훨씬 믿을만하다. 예. 근데 이제 단점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말하는 배터리 리사이클링 있죠. 우리가 NCM 배터리는 이거 부셔가지고 다시 뽑아내서 니켈, 코발트, 망간 이런 거 다 뽑아낼 수가 있어요. 네. 근데 리튬 인산철 배터리는 이 리사이클링에서 나올 수 있는 것이 리튬 한 가지뿐이 없기 때문에 투자가 더 많이 들어가니까 네. 땅 속에다가 묻어버려요. 그러니까 환경적인 부분에서 문제점이 큰. 그러니까 장단점이 교차하는 부분들도 있어요. 지금 흐름하고 조금 맞지 않은 그런 부분이 고민도 있네요. 있는 거죠. LFP 같은 경우 네. 지금 워낙 친환경 쪽 전기차도 맞습니다. 결국에는 친환경으로 가기 위한 우리가 발걸음이라고 맞습니다. 평가를 하고 있는 그래서 게 그거랑 중국산 안 맞는 LFP는 거네요. 그렇게 많이 공급되고 있고 지금 이미 폐기되는 거 나오는데 속된 말로 그런 얘기를 하죠. 땅속에 묻는다고. 예, 오염원이 되는 거죠. 그래서 네.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도 앞으로 좀 굉장히 고민거리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좀 저 같은 소비자 입장에서 직관적으로는 이렇게 경쟁이 심해지면 또 덤핑 사태라고 하는 게 나한테는 꼭 나쁜 일인가? 좀 싸지니까요. 소비자는 네. 즐기시면 됩니다. 네. 왜냐하면은 다양한 전기차, 네. 품질 좋고 완성도 좋고 AS 좋은 거. 그러니까 가격 싸면서 품질 좋다 그러면은 네. 무작정 사는 거죠. 왜냐하면은 전기차라는 것이 아직 내연기관차에 비해서 보조금을 받고 있지만은 1.5배에서 2배 비싸기 때문에 네. 또 차라는 것이 이 부동산
다음으로 큰 재산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싼 게 좋죠. 품질 좋으면 싸면은 네. 저도 좋아합니다. 네. 네. 품질도 괜찮고 가격도 싸지긴 소비자 입장에서 좋지만 기업 입장에서는 정말 죽을 맛일 거다. 맞습니다. 특히 이제 영업이익률 측면에서는 고민이 굉장히 많은 겁니다. 우리가 이 테슬라가 이 전기차 혁신의 아이콘이고 BYD와 테슬라가 주도권을 쥐고 점유율도 가장 높지만은 영업이익률이 워낙 높다 보니까 가격을 낮게 하더라도 영업이익률이 남는 흑자 모델인데 다른 데는 사실 쫓아가기가 불가능하다. 적자 구조라고 분명히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전기차 시장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양분될 수도 있겠네요. 그 NCM 배터리를 장착한 고성능, 고가의 전기차가 나오고 또 LFP라고 하는 저가의 전기차가 나오고 그 대신에 품질도 그닥 나쁘지 않은 맞습니다. 그런 전기차가 나와서 이 시장을 좀 양분돼서 가는 쪽으로 그렇게 간다고 갈 보셔야 돼요. 가능성이 크겠네요. 일단은 중국의 이 전기차 점유율이 전 세계 전기차의 반을 차지한다고 보시면 돼요. 작년에 판매된 게 970만 대인데 그 1000만 대로 보면은 그중에 500만 대가 중국이에요. 올해 한 1500만 대인데 한 700만 대에서 800만 대가 중국입니다. 근데 문제는 중국은 LFP로 무장돼 있었는데 이게 무장이 되는 것이 글로벌 시장으로 진출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글로벌 시장에서 NCM과 LFP의 2파전 싸움이 앞으로 굉장히 치열해지고 물론 이제 중장기적으로는 전고체 배터리라는 것도 만들어지고 있지만은 제가 보기에는 글로벌 시장에서 7대 3 정도, 7이 NCM, LFP가 한 3. LFP가 오히려 3 정도로 네, 즉죠. 아직은 이제 스탠다드 이상의 모델은 서구권, 우리가 유럽이나 미국에서는 우리 주도라는 NCM이 아직은 절대적이에요. 근데 이제 LFP가 야금야금 먹기 시작을 했는데 아마 커도 20%나 30%. 근데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2년이나 3년은 LFP 20-30%는 손을 못 대는 거예요. 이제 걱정이 좀 되는 거죠. 좀 서두르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70% 시장 안에서 경쟁을 할 것인가, 이거 100% 시장 안에서 우리도 이 두 가지 무기를 가지고 경쟁할 것인가를 두고 고민을 하고 당연히 있다. 얇은 날개가 있어야 되겠죠. 그러면 이 스탠다드 이상의 그 전기차에서 LFP의 그 성능이 좋아져서 이걸 장착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최근에 들어와서 뭐 요새 유럽에서 전시회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독일에서 하고 있는 뮌헨 모터쇼, 우리가 IAA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이제 그 CATL의 새로운 배터리 현싱이라는 모델을 전시를 했는데 이 모델이 굉장히 무서운 모델인 게요. 충전 속도가 10분 만에 400km. 10분 만에요? 예. 그리고 영하 10도, 배터리는 온도가 영하로 떨어질수록 기능이 뚝뚝뚝 떨어지거든요, 충전이요. 근데 영하 10도인 상태에서도 80%까지 충전하는데 지장이 없을 정도로 성능이 좋은 거를 근데 이게 LFP예요. 그러니까 이런 모델들을 뭐 유럽에서 생산하겠다고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는데 이런 모델들이 나오게 되면은 NCM하고의 격차는 좁아지고 가격은 훨씬 더 저렴하고 그러면 일단은 소비자 입장에도 그렇고 자동차 제작사가 어떤 배터리 쓰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상당히 좀 정신 차리지 않는다면 가장 강점을 갖고 있는 배터리의 경쟁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고민을 좀 많이 해야 된다. 물론 아직은 격차가 있는데 쫓아오는 속도가 그만큼 빠르다 분명히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교수님이 전문가시니까요. 이 체감하시기에 중국이 이 정도 되면 우리랑 비슷해질 거야라고 예상한 것보다 어느 정도 빠르게 쫓아온다라고 예전에 메이드 인 차이나는요 한 번 쓰고 버리는 개념 이렇게 보셨는데 지금은 틀려요. 근데 이제 대한민국이 시장은 크지 않지만 소비자의 눈높이가 가장 까다로운 시장입니다. 근데 중국산 그 BYD 전기차 굉장히 전 세계적으로 테슬라보다 더 많이 판매되고 있어요. 점유율도 높습니다. 근데 올해 1월 1일 날 일본을 공략을 하고 있는데 판매가 잘 되고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 안 들어오고 있죠. 왜냐? 이미 지사는 들어와 있어요. 이 시장 분석을 다 하고 있는데 상을 보니까 우리나라가 이 현대차라는 기아차라는 이런 수준 높은 전기차로 이미 입맛에 다져 있는 상태인데 BYD가 과연 들어와서 통할 수 있을까라는 두려움이 좀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가 테스트 베드거든요. 근데 일본이나 유럽은 이미 들어가 있는데 우리는 안 들어오고 있는데 아마 늦어도 내년 상반기에는 BYD 상용차는 이미 판매되고 있습니다. 트럭 같은 거. 승용차가 내년 상반기에 판매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요. 일단 예전하고 틀리게 품질 좋으면서 가격이 싸다는 거예요. 보조금을 받지 않아도 더 쌉니다. 그거는 굉장히 큰 강점이네요. 그러면 전기버스 반이 중국산 버스라는 거 아세요? 지금 국내에서 판매되는 거? 반이 44%인데 모듈로 따지게 되면 60% 넘을 거예요. 이미 많이 침투해 있네요. 그러면 품질 진짜 좋습니다. 이게 인산철 배터리, 특히 버스는 공간이 크니까 넓다 보니까
다 LFP가 끼워져 있거든요. 근데 안에 실내 시스템에 대한 것들은 우리나라 소재를 가져가서 안에 무장을 해요. 네. 그러니까 가성비가 너무 좋으니까 가격이 한 1, 2억 원 싸대도요. 겉으로 보는, 그러니까 그 직접 그 시민들이 느끼는 것들, 그리고 사는 사람들이 느끼는 것들은 우리나라 기술이고, 그래서 편리성을 가지고 있지만 내부는 중국의 것을 가지고 있으면서 일단 기동력도 좋고 가성비도 좋고.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용차, 버스 중심으로 해서 네. 이미 이 전체 상용차 시장의 3분의 1이 벌써 중국산으로 벌써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네. 국내에서도. 네. 그러다 보니까 야금야금 잠식이 되고 있고 또 가장 치열하다는 승용차도 내년에 진출하게 되면은 아마 이거 맛들이기 시작하면 점유율 굉장히 높아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가격도 싸고 품질도 나쁘지 않다 맞습니다. 보니 소비자는 아까 네. 즐긴다 그랬잖아요. 네. 좋고 가성비 좋은 걸 사거든요.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국내에서도 산업적인 측면에서 대한민국이 가장 강점 가지고 있는 게 배터리 기술, 전기차 같은 자동차 기술, 네. 그다음에 차량용 반도체 기술 뭐 이런 것들을 잘 만들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 꼭지를 우리가 쫓아오는 중국이 너무 크다 보니까 고민이 많이 되는 시장이, 그래서 미래 모빌리티는 5년, 10년 사이에 안개 속이다. 네. 앞이 잘 안 보인다.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근데 좀 재밌는 포인트가 있네요. 사실은 일본 같은 경우에도 토요타라든가 혼다라든가 이런 과거에 생각했을 때 좋은 차들을 많이, 내연기관차를 많이 만들어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중국 차를 오히려 이용을 안 할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전기차 네. 부분에서 우리가 워낙 품질이 좋아서 대한민국에 오히려 그 기준이 높아졌다. 네. 그래서 가장 늦게 들어온다라고 하는 포인트가 또 재밌는 포인트긴 그렇죠. 하네요. 그만큼 이제 소비자의 눈높이도 높고 네. 또 국내의 이 전기차 수준 자체가 이 세계 글로벌 시장의 선두 그룹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엄밀히 따지면은 테슬라, 저희가 차를 다 많이 비교하고 평가하지 않습니까? 네. 평가할 때 테슬라 굉장히 인기가 많죠. 네. 근데 국산차하고 비교해 보면요, 국산 전기차가 수준이 훨씬 높습니다. 시스템의 완성도 이런 것들은 네. 따라올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글로벌 시장에서도 뭐 국내 현대기아가 전반기 영업이익률이 14조 원이거든요. 네. 그게 대성공한 것이 미국이나 대한민국에 대성공을 한 거고요. 또 본격적으로 인도도 그렇고 많이 공략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최근에 들어와서 현대기아차가 중국은 1.7%까지 떨어졌지만은 재정립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고 유럽에서도 지금 뭐 제네시스 같은 프리미엄 모델을 독일 같은 데서 판매를 하는데 인기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다 그러죠. 그래서 아마 글로벌 시장에서의 국내 자동차의 위상이 굉장히 좋아지고 있다는 네. 거. 근데 중국이 쫓아오는 속도가 빠르다는 거. 그리고 도요타나 이런 데서는 하이브리드 자동차에 올인하다 보니까 전기차 수준은 아직 떨어지고 있다는 거. 그래서 전기차로 빨리 전환되면은 아마 세계 1위가 도요타하고 2위가 폭스바겐이지 않습니까? 네, 지금 현재 내연 넘버 3가 기관차. 한국 차고요. 네. 대한민국 네. 차인데 순위 바뀔 거예요. 네. 장기적으로는요. 네. 전기차 전환되면 넘버 1이 중국 차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그 정도로 완성도도 좋고 가격 경쟁력, 품질 경쟁력 우리가 굉장히 잘해야 됩니다. 앞으로. 네. 지금 그 말씀 쭉 듣다 보면 사실 우리나라 국산차들이 내구성이나 기능 자체는 굉장히 좋지만 우리 그 K가 달린 뷰티도 그렇고요. 조금 애매한 지점이 있는 것 같아요. 완전 네. 프리미엄도 아니고 완전 저가도 아니고 사실은 그 기능 자체는 프리미엄을 갖추고 있지만 이미지라고 해야 될까요? 그렇죠. 그런 것들이 조금 뭐 테슬라보단 혁신이 떨어지고 또 아주 고급이라고 하는 이미지도 없고 이런 부분에서 좀 나아갈 방향성을 잡아야 될 필요가 있겠네요. 고민을 좀 많이 해야 됩니다. 네. 잘 지적하신 것이 이제 그 우리가 특화된 부분들, 차별화된 부분들이 많이 필요하거든요. 네. 애매모호하면은 결국 시장을 놓칠 수밖에 없어요. 중국도 원래는 한 7% 현대기아차가 점유율을 갖고 있다가 물론 이제 한한령 같은 문제도 있었지만은 차종에 대한 적재적소의 투입도 타이밍을 놓쳤어요. 그러다 보니까 1.7%까지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초격차 기술을 가지고 있으면서 프리미엄도 판매되고 또 일반 대중 모델들도 경쟁력이 있어야 되거든요. 아마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무장하느냐가 네. 가장 중요한 숙제고, 일단은 뭐 미래 모빌리티는 일반 자동차가 아니라 움직이는 가전제품, 움직이는 생활 공간이라고 말씀드리는 네. 이런 부분이 많은 이유가 그만큼 이 바퀴 달린 휴대폰 아닙니까? 그렇죠. 특화되고 융합된 이런 부분들 얼마만큼 우리가 글로벌 시장에서 인정받느냐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가장 먼저 배터리 덤핑을 가지고 문을 열었으니까 네. 수미상관으로 배터리 덤핑으로 이제 마지막 질문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이 배터리 덤핑 사태 일단은 당장에 눈앞에 벌어진 일이니까요. 과거에 뭐 태양광이라든가 이런 중국에서 있었던 덤핑 사태가 있지 않았습니까? 굉장히 많았죠. 네, 그런 것들에 비춰 봤을 때 어떻게 좀 대응을 하면 당장에 지금 이게 기업들의 고민일 것 같아서요. 어떻게 상당히 대응을 해야 좀 되겠습니까? 문제가 있습니다. 아시겠지만은 지금 태양광, 철강, 알루미늄 이런 것들이 네. 이제 글로벌 시장에 과잉 생산해서 공급하다 보니까 미국한테 다
반덤핑 이 관세도 굉장히 맞으면서 네. 치명적인 영향을 줬거든요. 근데 배터리 쪽도 공급량이 글로벌 시장에서 공급하는 거 1.5배, 2배 양을 지금 벌써 만들고 있다는 거죠. 그런 것 중저가 모델이 글로벌 시장에 들어오면서 또 각 국가마다 관세, 반덤핑 관세를 때릴 것으로 네. 보고 있고요. 그러다 보면은 아마 이 글로벌 시장에 여러 가지 생태계의 교란이 일어나지 않을까 이렇게 네. 보고 있어서 우리 배터리 3사를 중심으로 또 국내의 전기차 수준이 글로벌 시장이기 때문에 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능동적으로 대처를 안 하게 되면은 분명히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거. 네. 일단 싸고 좋은 전기차. 최근에 들어와서 전기차 판매 글로벌 시장도 그렇고 국내도 줄어들고 있는 상태에서 반값 전기차가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네. 싼 전기차가 가장 중요한데 이 중에서 중국산 저가 배터리가 탑재되는 부분들. 그래서 반값 전기차가 구현된다 그러면 우리 배터리 3사도 들어갈 위치가 굉장히 찍어질 수밖에 네. 없어요. 입지가 좁아진다는 네. 거죠.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고민이 많고 능동적인 대책, 대안도 좀 필요하고 정부도 좀 정책적으로 고민을 좀 해줘야 되고요. 네. 또 뭐 아시겠지만 미국의 IRA라든지 유럽도 뭐 탄소 국경 제도라든지 핵심 원자재법, 즉 지역이나 국가에서 자국 우선주의가 커지고 있어요. 인도네시아도 그렇고요. 네. 대한민국은 수출을 기반으로 하고 FTA를 기반으로 하는 국가에서 입지가 좁아지고 수출이 어렵게 된다면은 상당히 큰 타격이기 때문에 여기다 중국산 배터리 같은 이 저가 배터리가 공급된다라고 생각하면은 굉장히 고민이 많기 때문에 앞으로가 더더욱 중요한 시점이다라는 네. 측면에서 5년, 10년 사이 산학 연관의 노력 이 부분들 또 그러면서도 국내에 유치해야 되는 부분들 네. 상당히 좀 고민되는 시점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게 단순히 이제 중국에서 배터리를 많이 만들어서 이 가격이 떨어지고 뭐 이런 문제가 아니라 결국엔 전기차 시장이 나아가는 방향까지 고민을 해야 되는 시점이 된 것 같다라는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서 네. 이 부분에 대한 좀 세밀한 정책이 좀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맞습니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인포맥스D 벌써 마쳐야 될 시간이 됐습니다. 영상을 보신 후에 궁금하신 점이나 개선해야 될 점이 있다면 유튜브 연합뉴스 경제TV 채널을 통해서 댓글을 달아주시면 더 좋은 방송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인포맥스D 아나운서 강래원입니다. 더 많은 실시간 경제 뉴스와 경제 정보를 알고 싶으시다면 오른쪽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